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중한 저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울 독산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안샛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에 우리 지필진 선생님들께서 지필 의도와 노하우를 전해주신 강의에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이 책의 독자로서 여러분들보다 보다 먼저 책을 보고 느낀 장점과 활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실습 예제 일부를 같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끊임없이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또 여기저기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네, 인공지능 또한 진입장벽, 네, 꽤나 높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죠. 물론 이 책만이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파이썬 기초 문법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짚어주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소재, 그리고 도전해볼 만한 난이도의 예제, 네, 되게 디테일이 참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학창 시절 내내 공부했던 영어 과목도 저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더라고요. 파이썬도 컴퓨터의 언어잖아요. 네. 이 언어를 단기간에 공부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 과정의 시작을 이 책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는 책 같습니다. 네, 부차적이지만 뭐 주제별 학습 플래너 제공도 학습자의 의지를 높이는데 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살짝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 인근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 책으로 캠프를 잠깐 진행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확보되진 못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파이썬 기초 문법을 빠르게 복습하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일부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 예제, 머신러닝 예제, 그리고 엠리스트 예제까지 간단하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네, 학생들의 소감문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너무 어렵고 두렵기도 한 인공지능이었지만 네, 이 캠프를 통해 좀 도전 정신도 느끼고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되게 큰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네, 이런 소감들이 많아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이걸 해본 경험 자체가 꽤나 소중할 것이고,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추후 자기 주도적으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주어진 실수와 환경에 따라 이 모듈화된 예제 중심의 소단원이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 금천 구로 쪽에 위치한 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그 말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대상 학교로서 뭐 학생들의 경제적인 여유라던가 뭐 학업적 성취가 높고 그런 학교가 전혀 아닙니다. 네, 뭐 인근 지역에 정보교과가 없는 곳도 꽤 있는 네, 뭐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이 딱히 높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좀 빠르게 읽고 뭐 먼저 권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아님에도 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모아서 이 책을 바탕으로 캠프를 운영해보자 라고 했던 이유는 모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교육이기에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적 자아 실현을 조력하는 게 또 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 더 나아가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런 진로 진학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더 많은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또 학교에서 수업하고 계시는 많은 강사님들께서도 학생들의 동기 유발,
참여 이런 게 실제적인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네,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진로 진학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카라, 쿠베당토.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잠깐 한번 시간 드릴게요. 네, 이게 어떤 줄임말일까요? 우와, 윤혜정 선생님 들어보셨구나. 혹시 어떤 단어들의 줄임말? 우와, 대단하십니다. 역시 오늘 이 소중한 저녁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달라도 역시 다릅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앞서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이버, 카카오, 네, 주문인 줄 왔습니다. 네, 되게 잘 줄여서 만들었죠? 네, 요새 청년들이, 네, 취준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인기 많은 IT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뭐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선호하는 대학명 앞글자를 따서 부르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와, 이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이쪽 분야의 선호도가 굉장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네, 학생들이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같이 이 흥미를 높여봅니다. 네, 상징적인 대학이죠. 서울대, 카이스트. 네, 이들도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총장은 이 인공지능 교육을 영어 교육에 빗대면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아날로그의 왕국인 일본도 수능에 프로그래밍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대단한 게 이 저출산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 수험생이 감소하다 보니까 시험 과목을 이렇게 줄이고 있는 와중에도 이 프로그래밍 관련 교과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대단하죠. 네,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뭐 컴퓨터 공학자가 뭐 할 말일 것만 같은데요. 벤츠 CEO가 한 유명한 말이죠. 네, 정말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과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나누다 보면 일자리에 대한 걱정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 상당수를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 네, 그것 또한 맞죠.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정말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고 더 큰 직업 시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들 탈 쓰고 계시나요? 인공지능 연수답게 또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이렇게 네, 탈을 잘 쓰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항상 관심 갖고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인공지능과 지혜롭고 또 협업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소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노력합니다. 네,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호기심, 의지, 더 나아가 캠프와 같은 기회, 이런 배울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 무려 42%의 직업이 일상적 업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부 친구들은 나 58% 직업해야지 이렇게 해맑게 말하는데요. 이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겠죠. 네, 뭐 평생 교육, 평생 직업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우리 오늘 제한된 시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다양한 교과에서 도구로서 잘 활용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지만 정보 교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이 나는 파이썬으로 머신러닝 한다. 이 책이 이러한 인공지능 원리 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스텝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신다면 인공지능 인재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뭐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도 함양하고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데요. 네, 학생들에게 정말 큰 원동력이자 또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조력하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진로 진학이죠. 네, 다음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결 자료입니다. 정말 의치대를 제외하고는 컴공이 가장 높은 입결을 찍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시 한번 컴공의 인기를 실감하면서도요. 아, 이쪽으로 진학하길 희망하는 우리 제자들, 우리 동아리 애들, 아, 이 쉽지 않은 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상위 12개 대학의 정시 컷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입시 자료인데요. 네, 정시에서는 이처럼 재수생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과 전형에서도 이처럼 면접 고사의 유무에 따라 합격선이 꽤나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대학입니다. 같은 대학인데 이 면접을 보는 전형과 보지 않는 전형의 입결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저는 저와 함께 공부한 우리 아이들이 면접 때 가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또 실패 경험, 그 안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잘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바탕으로 캠프를 진행했고, 캠프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또 학생들 학원 가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네, 캠프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이렇게 한 번의 경험이 추후 자기 주도적으로 또 학습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교재라고 생각해서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또 이 책이 있었기에 캠프를 열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스스로 코드를 변형해보고 새로운 주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줄 수 있었던 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아, 정말 학종은 이 평가 요소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우리 프로젝트 실습 활동의 중요성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 네, 우리 또 다른 만남의 기회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한번 찍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네, 명지대를 예를 든 건 뭐 특정한 대학으로서가 아니라 또 명지대가 나름 그래도 컴공 쪽으로 좀 가긴 가는 대학이었죠. 네, 면접 전형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입결 컷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요. 네, 그 데이터에서 포커스는 면접 전형의 유무에 따른 컷 차이입니다. 특정 대학이 아니라. 네, 우리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요.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학종의 2배나 됩니다. 그럼 학종 너무 조금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서울, 또 상위 16개 주요 대학의 경우 교과보다 학종이 2배, 3배, 네, 이렇게 많이 뽑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2017년에 마윈이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딥러닝이 로켓의 엔진이라면 데이터는 이 로켓을 잘 날아가게 할 수 있는 연료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오, 윤혜정 선생님 맞습니다. 아, 네.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엄청 차이 나는 거, 네,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등의 예제를 다루고 머신러닝 문제 해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활용해서 어떤 캠프를 진행해 봤는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로서 좀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예제 전체를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함께 해주고 계신 200명 넘는 분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 또 니즈가 참 다 다르실 텐데 이 자리의 의도와 상황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파트 2, 두 번째 단원 머신러닝 문제 해결입니다. 네, 화요일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관계, 그리고 사람의 학습과 인공지능 학습의 차이, 또 머신러닝은 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또 이 데이터의 중요성, 또 머신러닝의 세 가지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 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 조금만 더 볼게요. 네, 데이터와 정답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함께 제공하는 지도학습, 그리고 정답이 없어 지도를 할 수 없는 레이블 없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지도학습,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강화시키는 강화학습에 대해 구분해 보았죠. 자, 오늘은 그 지도학습 방법의 대표적인 예측과 분류 중 분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학습을 통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 입력된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남녀, 성별을 분류해보는 예제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교재 237페이지입니다. 네, 단원의 흐름을 크게 안내해 주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또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합니다. 네, 시각화를 통해 이 확인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고 또 이 학습이 잘 되었는지 평가해보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해봅니다. 인공지능은 이목구비 크기만으로 성별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질문을 던져보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수업할 때 새로운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그 안에서 질문들을 좀 만들어 보는데 시간을 좀 충분히 주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좀 발산적인 사고, 창의력, 또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등이 함양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활동들이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캐글 사이트는 화요일에 함께 접속해서 데이터도 다운받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혹시 줌 채팅창 통해서 데이터 전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줌 채팅창 통해서 데이터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화요일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제가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캐글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캐글은요, 구글 계정을 통해서 쉽게 회원가입,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셋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거기에 찾고자 하는 데이터명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데이터를 일부 미리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줌 채팅창 통해서 이 이외에도 좀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줌 채팅창을 통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캐글 굉장히 대표적인 사이트고요. 학생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외의 사이트들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학습하신 이후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더 찾아보는 것도 가능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네, 다운받으신 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운받았는데요. 질문도 해봐야 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창의성이 높은 편이 아닌데 기발한 질문은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예제를 하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편하게 질문을 마구마구 던져보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던진 질문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캠프를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네. 좀 학생들 이름이 다 지워지지 않았네요. 네, 원본을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이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가 복잡한 편이 아니어서 뭐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성별 분류의 핵심적인 속성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질문도 있었고 또 이 속성들 간의 관계를 추측해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하는 질문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다양한 질문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네, 이 질문도 참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남성, 여성 데이터가 각각 충분하게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죠. 인공지능이 남녀를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하려면 데이터의 비율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슷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학습할 때 뭐 데이터 편향성 이런 쪽이랑 같이 공부해 볼 수도 있죠.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보고요. 이게 학생들이 데이터셋만 처음 딱 보고 네, 던져본 질문이고요. 사실 학생들에게 시간을 더 주면 더 창의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책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활용하였지만 그리고 좀 희망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캠프로 진행했기에 좀 더 수월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중학교급에서 사용하시거나 또 정규 수업에서 활용하실 때 마중물이자 도움닫기의 역할로 오렌지 3나 이런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코딩 없는 플랫폼을 살짝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좀 보다 직관적이고 네, 결과가 쉽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노코딩 방식을 한번 사용하고 파이썬으로 다시 한번 학습하면서 블랙박스였던 부분을 네, 좀 더 심화하고 확장시켜서 공부해보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확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네, 또 코드를 변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혜정 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안내되어 있어서요. 네, 비전공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구글. 네, 인공지능 개발에 파이썬 언어를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이 선도하는 구글이 쓰는 이 언어, 파이썬으로 네,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 나가신다면 되게 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급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노코딩 방식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 책을 통해 파이썬으로 이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렌지 3 같은 것들 참 도움이 되고요.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우리 정보교과 내용 요소들이 파이썬 기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툴도 오렌지와 파이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의 수준과 학교의 상황에 따라 이제 오렌지, 파이썬 이렇게 도구는 적절하게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나는 오렌지로 데이터 분석한다. 뭐 이런 교재도 예제 중심으로 쉽게 오렌지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이제 화요일에 함께 실습해 보신 콜앱에 같이 접속해 보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저희 이제 2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제 전체를 완벽하게 하진 절대 못하고요. 예제 일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요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크롬 브라우저 통해서 접속하셔야 실습 환경이 보다 원활하십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계정 로그인 하신 후에 구글 콜앱 검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콜앱 한번 들어가 봐 주시고요. 네, 우리 줌 채팅창 통해서 공유해 주신 코드 파일 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주시고요. 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왼쪽 상단에 파일명도 적을 수 있었고요. 우리 플러스 코드로 코드셀을 추가할 수 있고, 플러스 텍스트로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둘 다 유사한 플랫폼이고요. 사실 학생들에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 보다 그 도구를 통해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추천해 드린 책은 나는 오렌지로 데이터 분석한다 라는 교재가 좀 예제 중심으로 쉽게 접근하시기 나쁘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다 들어와 주셨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콜앱 링크를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공해 주신 네, 아까 우리 튜터님께서 제공해 주신 네, 성별을 분류한다 코드 파일 동일합니다. 이렇게 링크로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주시고요. 크롬 브라우저 기반으로 하셔야 좀 호환이 네, 매끄럽게 잘 됩니다. 자,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콜앱을 사용할 때 항상 이런 안내를 같이 주곤 합니다. 네, 이런 콜앱에 대한 설명도 좀 주고요. 학생들에게 배포한 파일을 네, 드라이브에 4분 저장해서 본인만의 파일로 다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플러스 텍스트, 플러스 코드 이런 안내들도 같이 줍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볼 예제는요. 교재 242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지도학습의 우리 예측과 분류 중에 화요일에 예측을 한번 다루어 보았고 오늘 분류를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분류에 대한 설명들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해 보았었고요. 우리 오늘은 시간상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부분을 좀 빼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하나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 1탄 순환말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2탄, 3탄으로 넘어가면 이 분류 알고리즘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르르면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 찾아보고 좀 뭐 장점, 단점 이런 거 검색해 보면서 좀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그런 활동을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링크 드렸습니다. 권순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우리 순환맛에 이어서 우리 2탄, 3탄 교재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우리 화요일에 열화와 같은 성원에 우리 지필진 선생님들께서 힘을 많이 받아서 2권, 3권도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다들 여셨을 것 같아서요. 우리 늦게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링크 클릭해서 네, 코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네, 파트 1에서 파이썬 기초 문법 네네 맞습니다. 이 제가 드린 네, 줌 채팅창을 통해서 드린 파일은요. 출판사에서 제공해 드리는 파일입니다. 네, 우리 파트 1에서 파이썬 기초 문법 그리고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고 데이터 분석 예제 2개 하고 이제 머신러닝 실습 예제 보고 있죠. 이러한 사이트들에서 데이터셋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 안내해 줄 수 있고요. 전 학생들에게 계속 큰 그림, 큰 흐름을 반복해서 안내해 주는 편입니다. 네, 데이터 살펴보고 시각화하고 상관관계 분석하고 데이터 나누고 모델 생성하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안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야기는 화요일에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이번 예제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먼저 한번 다 불러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불러와 볼게요. 저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코드 제가 줌 채팅창을 통해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파일 업로드하는 코드, 화요일에 사용했던 코드인데요. 네, 한번 줌 채팅창을 통해 해당 코드 보내드렸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파일 선택 한번 누르셔서요. 네, 잘 진행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일명으로 파일이 잘 업로드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 이렇게 파일이 잘 업로드된 걸 깜빡하시고 한 번 더 실행시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학생들은 아주 많습니다. 네, 제가 부족하지만 먼저 해봤기에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모르고 한 번 더 눌렀네요. 그럼 뭐 어떡해요? 다시 올려야죠. 다시 올려볼게요. 아, 자, 다시 올렸더니 어떻게 되죠? 한번 볼게요. 이것을 뭐로 저장했대요? 아, 두 번 올렸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파일명이 번거롭게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파일명이 바뀌면 밑에서 이렇게 파일명을 적어줄 때도 또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를 적어줘야 되죠. 네, 이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실수로 파일을 여러 번 올렸다면, 자, 우리 화요일에 해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파일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업로드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삭제하고 차라리 다시 해주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차라리 다시 올리셔야 파일명이 바뀌지 않고 편하게 이후 코딩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외로 여기서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줌 채팅창에 튜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 오시고 이어 나가셔야 에러가 나지 않고요. 자, 모든 코드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눌러 나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다 화요일에 했던 내용이라 좀 간단히 볼게요. 자,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파일 읽기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DP는 그냥 네, 변수명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명 요렇게 자, 여기 이걸로 저장했어 라고 하는 파일명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파일 잘 읽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5001개 행, 8개의 속성 이런 거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PPT에도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PPT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리드 해오실 수 있고요. 네, 해온 결과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런 큰 흐름, 이 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교재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요. 네, 또 데이터를 시각화도 해보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안내되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8개의 속성이 있는 거 확인했네요. 그리고 결측치나 이상치가 있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속성들을 시각화하고 네, 그 속성들 간의 상관관계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학습을 위해 데이터도 나누어 봅니다. 교재 243페이지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나가 볼게요. 우리 이것도 화요일에 했으니까 간단히 볼 건데요. 우리 인포 메소드를 통해 이 데이터의 기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성명, 그리고 속성의 개수, 그리고 이 속성별 데이터의 수, 그리고 타입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 일단 다 5001개네요. 별칙치가 없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요거 하나, 이 젠더, 이 성별 속성 하나만 오브젝트, 범주형이구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헤드, 헤드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 상단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 숫자도 적지 않으면 기본은 5개의 행이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 메소드를 통해 데이터의 통계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속성별로 대략적인 값들의 범위와 분포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통계적인 속성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은 혹시 이 위와 아래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의 속성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7개의 속성에 대한 정보만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성필 선생님, 네, 이명희 선생님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젠더형의 타입이 오브젝트네요. 네, 그래서 우리 김성필 선생님 말씀처럼 통계 분석이 되지 않아서 네, 통계치가 출력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하나하나 이 스텝마다의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 왜? 라는 궁금증을 던져볼 만한 내용이 교재에 좀 잘 담겨 있어서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과 시간이 되시면 꼭 이 구체적인 데이터 해석에 대해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질문들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이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는 데이터 값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적인 속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학생들이 던져줬던 질문들 중에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 데이터의 비율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일반적으로 흔하게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 가장 많이 나온 이건 좀 핵심 속성일 것 같아 했던 건 아무래도 머리카락 길이죠.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분류? 네, 머리가 길고 짧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상 깊었던 질문인 성별 인원수 비교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머리카락 길이가 핵심적인 속성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교재에 이 스텝대로 나와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그냥 쭉 순서대로 교재를 읽고 따라하는 것보다 이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학생들에게 이 데이터를 통해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데이터 속성들 간의 관계가 어떨 것 같아? 이 데이터를 보니까 뭐가 궁금해? 좀 더 주체적으로,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질문을 먼저 해볼 수 있게끔 순서를 조금 잘 조절해서 네, 수업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인상 깊었던 질문, 성별 인원수 비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쉽지만 이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 속성명에 대한 이 고유값의 개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통해 와, 남성, 여성 데이터 수가 정말 균일하네요. 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시각화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화요일에 바 그래프, 막대 그래프 살펴보았죠? 네, 이렇게 뜹니다. 네, 그리고 뭐 크게 상관없지만 요 줄, 에러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게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요. 그 아래 plt.show 넣어주시면 짠하고 사라지네요. 이런 것도 간단하게 안내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설명은 교재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딱 머리카락 길이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보겠습니다. 네, 좀 코드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좀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네, 교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 바이. 뭐에 따라 그룹 지어 볼까요? 네, 우리 남성의 머리카락 길이, 여성의 머리카락 길이. 이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한 거니까요. 당연히 성별에 따라 그룹 지어 보겠습니다. 어떤 속성을? 머리카락의 길이. 네. 그리고 우리 미는요, 우리 통계적 속성 할 때 보셨지만 평균이고요. 라운드는 반올림이네요. 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 아니, 남성도 여성도 0.87? 어, 어, 그래도 시각화도 한번 해볼까요? 자, plt.바, 바 이용해서 시각화 해봤는데, 정말 0.87, 남녀가 동일한 속성값이 나왔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 속성은 성별을 분류하는데 좀 의미가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속성이 깊은 관련성을 가질까? 그런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네, 교재 참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잠깐만 PPT로 한번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설명 교재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두 속성 간의 관련성이 높은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각화된 그림으로 볼게요. 자,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한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반비례와 같은 아래로 내려가는 음의 상관관계 이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교재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자, 이 예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원, 핫,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아까 상관관계 분석할 때 젠더 안 나왔던 거 그런 거 잘 확인해 주신 것처럼요. 근데 아까 통계치를 분석할 때 젠더가 범주형이라서 안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속성 값들이 모두 수치형 데이터여야 합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젠더는 오브젝트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 못 쓰네? 이럴 순 없죠. 그래서 범주형을 수치형으로 변환하는 작업. 이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이 예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원핫 인코딩에 대한 설명은요. 교재 250페이지, 25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부분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속성만 1로 표기하고 나머지 속성에는 0을 표기한다고 해서 원, 핫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그, 캣, 레빗 이 세 가지를 구분짓기 위해 100, 010, 001 네, 한 개의 속성만 1로 표기해서 구분해 주었죠. 네. 네, 원핫 인코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인코딩할 속성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속성을 인코딩할 거죠? 네, 젠더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젠더 쏙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코드를 다 암기하기보다 코드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젠더를 쏙 넣어줬더니 어떤 변화가 있죠? 자, 우리 아까 속성이 8개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오브젝트, 범주형 젠더는 삭제되고 젠더 피메일, 젠더 메일 두 개 속성이 새롭게 생겨난 것 보이시나요? 자, 이 콜앱에 가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원핫 인코딩 하고자 하는 속성 넣어줬더니요. 정말이네요. 이 젠더는 없어지고 젠더 피메일, 젠더 메일 생겨나서 총 속성이 9개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 되겠죠?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상 PPT에선 생략했는데 잠깐만 보면요. 네, 그냥 우리 젠더 피메일과 메일 우리 하나만 알아도 되잖아요. 메일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떨고 하나 드랍시켜. 네,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메일과 메일이 둘 다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피메일을 드랍시켜서 메일만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요. 자,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고요. 우리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하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당연히 강해요. 근데 숫자로 나타나니까 좀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시각화 한번 해보려고요. 네.
우리 매트플랏 립이 그냥 커피라면 시보는 더치커피입니다. 좀 더 예쁘게,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시각화 패키지인데요. 뭐 1차원 시각화 이런 식으로.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1차원 시각화, 뭐 이런 2차원 시각화 이런 게 시본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죠. 뭐 박스 플랫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네, 우리 다행히 화요일에 히트맵을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히트맵을 사용하면 이 배열의 두 속성 간의 관계가 이 색상으로 표현돼서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요. 요걸 true로 했기 때문에 각각 네모 칸 안에 숫자까지 나타났죠. 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당연히 가장 높은 상관관계 1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젠더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좀 더 넓게 쓴다면 여기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히트맵 시각화하니까 좀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예제의 핵심은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원핫 인코딩 부분 조금 중시해서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화요일에도 많이 봤지만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는 이 교재 그대로 말고 독립변수를 본인이 알아서 정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야 친구들과 정확도 차이도 나고요. 네, 그런 것도 좀 자유도를 줘 보셔야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도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화요일에 너무 잘해주셨지만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지겨우시겠지만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왜 나눌까요? 자, 전체 데이터로 다 학습을 시키면요. 공부할 때 풀었던 문제 그대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우리 수행평가 쪽지 시험 문제 기말고사 그대로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시험 보는 용으로 따로 떼어놓는 거죠. 근데 이 전체를 다 학습시킨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전체가 데이터셋이라고 봤을 때, 자, 지금 이 젠더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타겟, Y, 레이블인 거죠. 지금 이 데이터로 학습시킬 때 정답까지 같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지도학습인 거고요. 네, 이 타겟인 Y, 젠더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지도학습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 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겠죠? 네, 그랬을 때 훈련 데이터 일부, 테스트 데이터 일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X, Y, 그리고 여기 트레인,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던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가 뭐지? 했던 게 제가 잠깐 그려드렸던 네 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로지스틱 회기로 모델을 학습하고요. 네, 좀 더 다양한 모델은 우리 2권, 3권을 기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제의 핵심인 원핫 인코딩 그리고 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나누기 이 정도까지 해보았고요. 여기가 1권 순환 맛이기 때문에 네, 좀 성능 평가는 깊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2권, 3권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제 강의는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학생을 어제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내일을 뺏는 것이다.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이런 존 듀이의 말처럼 이 현재 우리 교육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변화 요구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네, 참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슴을 다 후벼 파서 사라졌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하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통해서 남겨두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8시부터는 이지양 교수님의 더 좋은, 더 멋진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시니까요. 잘 쉬시고 8시에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